생활과 윤리를 선택한 영광고등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생활과 윤리 선생님입니다. 여기는 바로 여러분의 교실. 네. 일주일 뒤면 우리 생활과 윤리 시험도 보고 또 얼만큼 노력했는지에 따라 결과도 받게 되는 시간이 돌아오는데요. 우리 그 시간 어떻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선생님이 같이 학습법 이야기 나눠보려고 오늘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동안 충실하게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라면 어렵지 않을 것이고요. 또 열심히 노력한 친구들에게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생활과윤리라는 과목이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지 선생님이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지금 수업을 이제 선생님이 볼펜을 바꿔서 네. 선생님 얼굴 계속 나와도 괜찮죠? 네. 우리가 지금 수업 시간에 일주일에 2번씩 만났는데 1시간은 주제 수업과 1시간은 이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 수업에서 나온 것들이 우리 중간고사에서는 지금 40점이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론 수업에서 나온 것들이 60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합쳐서 객관식 90점, 그 다음에 서답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짧게 대답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10점 해당이 되고요. 합쳐서 100점인데 이 서답형 같은 경우는 그 문항에 칸에다가 직접 써야 그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답안지를 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스캔을 할 때 여기까지만 스캔이 되거든요. 테두리만. 그래서 1번 답지 안에다가 2번 거를 1, 2, 3 이렇게 번호를 붙여서 쓴다고 해도 전부 다 0점짜리가 됩니다. 0점 처리. 미리 이야기했고요. 또 교과서에 나오는 문장으로 교과서나 우리 수능 특강 나와 있는 그 말 그대로 맞춤법을 준수해서 써야 정답이 됩니다. 이해했죠? 그 번호는 그 문항칸 안에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교과서와 맞춤법에 준하여 선생님이 채점한다는 것 여기 2가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의 비중을 어떻게 둬야 될지 이 점수를 보면서 계획을 세우시면 될 거고요. 2번째는 지우고 이제 문제 유형인데요. 우리 생활과 윤리는 문제를 또 이렇게 풉니다. 발문하는 방식하고 푸는 방식이 조금 남달라요.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생활과 윤리는 이렇게 질문할 때 1번 발문이 있을 때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요. 바로 질문해서 뭘 이렇게 물어보기보다는 다음 사상가에 우리 배운 것들 많으니까 그래서 다음에서, 다음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질문에서는 그냥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시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제시문. 그럼 우리 배운 이제 내용들 있죠. 그럼 그 제시문을 보고 그 배운 내용 중에 어떤 개념인지를 판단해서 밑에 부분은 얘들아 선지라고 해요. 선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것들은 선지라고 부르고 1, 2, 3, 4, 5번 이런 것들을 이제 선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여기 제시문을 통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어떤 개념인지를 판단을 하고 그 판단한 개념 중에서 이 선지에 해당되는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를 이제 확인하는 것이 생활과 윤리에서 이제 시험을 보는 어떤 발문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라고 할 수 있고요. 공부한 친구들에 이제 해당되니까 이제 이거 보는 친구들 당연히 공부하는 친구들이겠죠. 뭐 윤리학 우리 4가지 뭐뭐 배웠죠? 네, 윤리학은 뭐 규범 윤리학에 해당되는 뭐 이론, 실천, 메타, 기술 이렇게 배운 것이 있으면 질문에서 다음 윤리학의 입장으로 그럼 이제 제시문 내용에 이론 윤리학이라고 딱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제시문 내용을 독해를 해서 이 4가지 내가 배운 윤리학 중에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판단을 하는 단계가 첫 번째 필요하고 여기 나와 있는 선지들도 이거에 맞는 것인지 이거에 맞는 것이 아닌지를 직접 자신이 판단해 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긴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나눠준 이제 자료가 있는데 그 워킹 스루 하면서 가져갔던 거 기억나시죠? 네, 수능 특강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고3 때 공부를 할 때 반드시 수능을 본다면 봐야 하는 이제 그 교육과정의 책이 있습니다. 수능과 연계되어 있는 문제집.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하얀색으로 프린트해서 여러분하고
그 이론 수업할 때 나눠준 게 있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그 내용을 공부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 선생님이 그냥 인쇄용지, 가정통신문 종이로 문제를 나눠준 게 있는데 장수가 너무 많아서 공부하기에 좀 힘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디만 공부하면 되는지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먼저 기본 문제라고 하는 이제 문제들이 있는데 정말 쉬워요. 이 기본 문제는 내용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 이 문제의 틀, 형식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기본 문제를 넘어가면 뒤에 수능 실전 문제라고 해서 약간 문제가 복잡하게 생긴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들어가는 내용들은 뭐 제시문이나 선지 같은 것들은 좀 많이 어렵고 복잡해서 이 실전 문제에서는 그 문제의 형식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지난번에 워킹 스루로 가져갔던 그 문제집 있잖아요. 가정통신문 종이. 그거는 기본 문제라고 하는 부분은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제시문과 내용들을 전부 다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전 문제라고 되어 있는 약간 한 문제나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거는 그 문제의 유형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어려운 문제들은 없는데 여러분이 생활과윤리라는 시험을 볼 때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답하는구나를 조금 미리 알고 들어가면 우리 이제 시험에서는 왜 다음 사상가는 다음은 이렇게 딱 뭘 알려주지 않고 시험을 보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우리의 그 수능이 다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항상 시험 문제 중간고사 낼 때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답한다. 이런 거를 이제 2학년 초 시험 보기 전에 항상 알려주는 거죠. 자, 열심히 학습할 수 있나요? 질문이 있으면 이제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서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선생님 직접 그 근무 중인 시간에는 전화로 문제 설명해주고 또 이해도 시켜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생활과윤리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임하는지 또 그런 거에 따라서 결과도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주에 시험 보고 선생님 저 정말 시험 잘 봤어요. 감사해요. 이런 이야기 좀 듣고 싶어요. 자, 준비됐나요? 다음 주에 연락 나누도록 할게요. 정말 생활과윤리 선택한 거 잘하셨고요. 시험 보고 또 이야기 나눕시다. 자, 2학년 친구들 안녕.